그, 자이스토리를 너희 숙제를 내주고 보니까 자이스토리에 우리가 설명 안 한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좀 추가로 설명을 좀 할 건데, 일단, 지난번에 등가속도 운동 얘기를 했단 말이야.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속도가 빨라지는 게 있고 느려지는 게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일단 빨라지는 거 갖고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운동 그래프 중에서 VT 그래프가 있다. 속도 시간 그래프 또는 속력 시간 그래프가 있는데 선생님 0초는 언제가 0초라 그랬냐면 멈춰 있던 애가 출발하는 순간이 0초고 아니면 움직이는 물체를 쳐다보는 순간도 0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오른쪽으로 굴러가는 물체가 있어. 자, 내가 얘를 딱 쳐다봤어. 쳐다봤는데 속도가 요거야. 그지? 뭐 물론 이제 숫자가 있겠다만 그래서 딱 쳐다봤을 때 움직이고 있던 애니까 속도가 있는 거잖아. 그럼 그때 속도를 V0라고 해볼게. V0. 이게 우리 오늘 얘기할 거랑 관계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이른바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빨라져서 t초가 됐어. t초가 지났을 때 얘가 속도가 V가 됐다고 해보자.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라 그랬지. 자, 그러면 가속도를 A라고 쓰면 자, 가속도 A를 요 수식을 얘네들을 이어서 표현을 해보자고. 기울기니까 이 전체 기울기 구하면 되겠지. 어차피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지? 그럼 요 가로축의 길이는 T가 되잖아. 그 다음에 요거만큼 지금 V0에서 V 로 속도가 변한 거잖아. 우리 속도 변화량 어떻게 쓴다고? 델타 V라고 써서, 그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거랑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가속도라는 건 t초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거기서 기울기에 해당된다, 이 말이야. 요거를 구체적으로 쓰면 t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v-v0 이렇게 식을 하나 쓸 수 있겠지, 그지? 맞지? 자, 그 다음에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밑넓이는 어떻게 되지? 밑넓이? 이렇게 늦었어. 그러고 보니까 태민이도 프린트가 없겠구나. 일단 앉아서 요거는 잠깐 필기하고 좀 이따 프린트 갖다 줄게. 프린트 갖다 줄 테니까 잠깐만. 자이스토리는 갖고 왔지. 너 이거 참 교재도 받아야 되지, 태민아. 교재 안 받았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좀 이따 그거 같이 갖다 줄게.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럼 밑넓이는 뭘 의미한다 그랬냐면 예를 들어 t초까지의 밑넓이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의미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t초까지 이동 거리는 요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거거든.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는 길이가 t, 요 길이가 v0지. 맞지?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는 v0 t라고 할 수 있지. 맞지? 그 다음에 t 곱하기 델타 v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자 밑넓이가 이동거리를 의미한다고 해서 그걸 s라고 하면 이동거리 s는 사각형의 넓이에다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거야.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v0 t라고 쓸 수 있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이제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이 델타 v를 요 위의 식을 이용해 볼게. 델타 v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양변에 t를 곱하면 at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맞지? 그러면 그거 대신에 여기다가 얘를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v0t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t 곱하기 at니까 at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지금 선생님이 쓰는 게 사실 등가속도 운동에서 사용되는 공식이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 등가속도 운동 공식.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요거를 변형하는 거예요. 요 놈을 V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V에 대해서. 그럼 봐봐. 여기서 델타 V가 V 마이너스 V 제로랑 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다 V를 남겨놓고 넘기면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되지? 이게 첫 번째 공식이야. 두 번째는 여기 써놨네. 요거야. 민넓이가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이동거리 혹은 변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지. 그죠? 이게 두 번째 식이야. 세 번째는 통과에서는 이 유도 과정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결과만 알아도 되거든. 나중에 물리학에서는 유도를 좀 해야 되는데.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돼. 이게 세 번째 식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식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보통 이 세 가지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 네 번째도 따지면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 선생님이 평균 속도 얘기했거든요. 자, 평균 속도는 V를 쓴 다음에 위에다가 선을 하나 그으면 이게 평균 속도를 뜻하는 기호예요.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평균 속도는 자,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전체 T로 나눠도 평균 속도가 되지만 등가속도 운동 경우에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그거의 절반 값을 해줘도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요 밑에 사각형 면적이 그대로인데 요 삼각형 면적은 지금 이게 면적이 좀 다르긴 한데 요 면적이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V0와 V의 중간 정도 되는 속도로 등속 운동해서 간 거리나 등가속도 운동해서 간 거리나 똑같단 말이에요. 요걸 평균 속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전체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도 평균 속도가 되지만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그걸 2로 나눠준 게 또 평균 속도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조금 이따 선생님이 얘기하는 자유낙하 운동에서도 요 공식을 써먹을 거거든. 이 공식을 좀 변형해서 써먹을 거기 때문에 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공식은 외웠는데 이 공식이 뭐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줘. 예를 들어서 여기서 V는 나중 속도니까 시간이 얼마 지났을 때 속도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몇 초가 지났는지 알고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알고 가속도가 얼마인지 알면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가 시간을 알고 가속도를 알고 처음 속도를 알면 그 시간 동안 얼만큼 갔는지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 따라서 내가 이 문제에서는 이 공식을 써야겠구나, 저 공식을 써야겠구나는 약간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면 어떤 문제에서는 이 공식을 쓰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 공식을 쓰고 하는 게 약간 체득이 좀 돼야 돼. 이걸 막 말로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네 가지 공식 우리가 좀 이용해야 된다. 알겠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자이스토리 숙제 내준 거 보니까 몇 가지 지난주에 사실 설명할까 말까 고민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특히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말이야.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도가 점점점 감소하는 경우 있잖아. 감소하는 경우. 잘 봐. 운동 그래프에서 VT 그래프를 그리면 속도가 감소하는 그래프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우리 속도라는 게 방향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하잖아. 예를 들어서 보통 오른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로 표시하는데 선생님이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만 설명했을 거야. 근데 뭘 물어보냐 문제에서 니네 풀었던 문제 보면 운동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많이 물어보거든. 꼭 기억해 두세요. 그냥 그거만 알면 돼.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까지는 안 나올 수 있는데 VT 그래프에서 V 그래프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잖아. 그럼 이때까지는 V가 플러스인 거잖아. 0이 될 때까지는. 근데 요때부터 예를 들어서 요때까지라고 치자.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VT 그래프가 0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요때보다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속도 그래프가 0보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방향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자면 니네가 자의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이게 있거든. V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문제가 있어. 맞지? 그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빨라졌다가 늘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V 값은 계속 플러스잖아. 그럼 이거 방향이 안 바뀐 거야. VT 그래프에서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려면 무조건 VT 그래프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야 돼. 그 순간이 방향이 바뀌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봐봐. 여기 그럼 기왕에 한 김에 추가로 더 설명을 하자면 밑넓이는 이동거리라고 그랬잖아. 이동거리 또는 변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봐라. 만약에 요 넓이가 플러스 10이 나왔어요. 10이 나왔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질문. 이동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이동거리는 얼마일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쳐다본 지점이 0m인 지점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5초라고 해볼까? 5초가 될 때까지는 오른쪽으로 10m를 갔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점점점 느려지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10m 갔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는 마이너스 5m니까 반대로 5m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VT 그래프가 0보다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 밑넓이를 다 더한 값을 더한 건 이동거리가 돼. 15m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요. 변이는 요거 뺀값. 요거 이렇게 뺀값. 요게 변이가 됩니다. 요게 변이의 크기가 되는 5m가 되겠지. 이 경우에. 10m를 갔다가 5m를 왔으니까. 그지? 그럼 변이는 이제 정확하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5m가 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러스 5m가 변이다. 이동거리는 그냥 방향 바뀌는 거 상관없이 간 거 다 더하면 되는 거고 변이는 최종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이게 7이다 그러면 7초까지의 변이는 그러면 이제 이거 최종적으로 7초일 때까지 도착한 지점까지 직선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나왔어. 다이스토리에 보면 VT 그래프만 나온 게 아니고요. 이동거리 또는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자, 봐봐. 봐. 참, 니네 지각이라고 좀 체크해놔야 되는데, 아카에다가. 지금, 유찬이 지각, 혜민이 지각. 유찬이 설마 지난주 프린트를 안 가져온 건 아니지? 웬일이야? 웬일이야? 자, 그 다음에 봐. 위치 시간 그래프 갖고 있자.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는 경우야. 그럼 우리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5초가 될 때까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니까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해야 돼? 작아져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때까지가 5초라고 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근데 지금 봐라. 여기서 5초에서 7초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 그럼 봐라. 위치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어쨌든 속도기 때문에 5초가 될 때까지는 기울기는 작아지지만 기울기 값은 어쨌든 플러스가 나오잖아. 그러면 5초부터 7초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기울기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조심할 게 있다. 5초가 될 때까지는 속도가 느려진 거잖아. 근데 5초부터 7초까지는 V 값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 값이 점점 커지고 있지. 반대 방향으로 점점 빨라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5초부터 7초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니까 기울기가 점점 커져야 되거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7초가 될 때까지.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예를 들었어. 10m라고 해놨잖아. 그러면 5초가 될 때까지는 처음 위치에서부터 10m를 간 겁니다. 오른쪽 방향. 그 다음에 요 넓이가 마이너스 5면 반대 방향으로 5m를 온 거야. 5m. 맞지? 5m를 온 거야. 그래서 처음 위치에서 5m 떨어진 곳을 온 거다. 그래서 만약에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엎어져 있든지 뾰족하게 엎어져 있든지 기울기가 바뀌는 요 지점이 뭐다? 방향이 바뀌는 순간인 거야. VT 그래프에서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축으로 내려가면 방향이 바뀌는 거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바뀌는 지점이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라고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다.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특히 방향 바뀌는 거 물어볼 땐 반드시 속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VT 그래프가 나오거나 ST 그래프가 나오면 언제 방향이 바뀌는지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자이스토리 보니까, 자이스토리 지금 다 있을 테니까, 내가 아까 풀어주겠다고 했던 문제가 한 3문제 있거든? 지금 보면 별표 쳐놓은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그지? 페이지로, 6페이지에 10번 문제하고 13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선생님이 같이 좀 풀어봐 줄게. 자, 10번 문제 보시면, 자, 요거 필요한 거 써놓든지 찍어놓든지 좀 해라. 나 지운다. 그지? 형아 지워도 되겠어? 적었어? 괜찮아? 세연이도 괜찮아? 지워도 돼? 민솔이 지워도 돼? 지운다. 특히 요거 꼭 이따 좀 이따 또 나올 거야. 좀 이따 또 써줄 거긴 한데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정서가 지워도 되지? 자, 10번 문제 한번 봐볼게. 10번 문제. 10번 문제를 보면 바닥에, 자, 여기가 A 지점이고 B 지점이야. 여기가 C 지점이래.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A 지점에 자동차가 이렇게 정지하고 있었어. 정지하고 있다가 얘가 출발을 해갖고 붕 가는 거야. B를 지날 때, B 지점을 지날 때 속도가 5m/s였고요. 그래서 C 지점을 지날 때 속도가 10m/s였어. 이때는 속도가 0이었대. 그리고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20m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를 잘 보면 자동차가 출발하여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 운동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이 지오점을 점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맞지? 그럼 그랬을 때 A와 C 사이 직선거리는 20m일 때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거잖아. 맞지? 얼마냐 이거야. 자, 그러면 일정한 가속도니까 봐라. 처음에 멈춰 있었고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T초 후에는 10m/s가 되는 거고, 그지? 그동안에 20m를 간 거잖아. 맞지? 20m를 간 거야. 이거를 VT 그래프를 그려봐도 돼. VT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처음에 멈춰 있었어. 그지? 멈춰 있어서 0이겠지? 일정한 가속도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T초 후에 얘가 10m/s가 돼 있었어. 맞지? 그러면 그 T초 동안 간 거리, A에서 C까지 간 거리가 20m니까 요 밑넓이가 얼마가 나오면 돼? 20이 나오면 되는 거야. 맞지? 20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T초가 구해지지 않아? 또 구해지잖아. 20 나오게 하려면 얼마면 되는 거냐? 요거 4초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맞지? T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해준 게 20m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4초라는 시간이 나오지. 그러면 4초라는 시간이 나오니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 4초 동안에 10이 변하는 거니까 가속도가 얼마야? 2.5가 나오거든? 맞지? 4초 동안 속도가 총 10m/s만큼 변한 거잖아. 10 빼기 0이니까. 맞지? 태연아. 그럼 가속도가 2.5잖아. 그럼 봐봐. B 지점을 지날 때 속도가 얼마냐면 5m/s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A 지점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구할 수 있거든. 그치? 왜? 요 기울기도 얼마가 나와야 돼? 2.5가 나와야 돼. 그치?
그럼 이게 몇 초야? 2초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니? 얼마야? 2초 걸렸다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2초 걸렸다 해주면 되는 거야. 사실 이렇게 풀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치?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방법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13번을 한번 봐볼게요. 13번. 13번 한번 봐볼게. 정지에 있던 물체가 P점에서 출발하고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빗면. 여기가 P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Q점이야. 그래서 36m만큼을 지금 굴러 내려오는데 Q점을 지날 때 속도가 12m/s래. 여기는 멈춰 있었대. 맞지? 그랬을 때 가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맞지? 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P점에서 멈춰 있었지. 그럼 이때를 0초라고 하면 V0, 0초일 때 속도는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Q점을 지날 때 요 12m/s를 그냥 나중 속도라고 해볼게. 자, 우리가 아는 정보가 뭐야?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이동거리 알잖아.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란 식에다 넣으면 바로 구할 수 있어. 그치? 봐봐. 내가 처음에 0인 거 알잖아. 얘 그럼 없는 거야. 그치? 0의 제곱은 어차피 0일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V제곱은 여기 Q를 지날 때 속도란 말이야. 그거의 제곱은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와 같다라는 거야. 맞지? 그럼 이동거리가 지금 36m니까 2 곱하기 36 하면 얼마냐면 72가 나오고 72A는 12의 제곱이니까 144가 나오잖아. 맞지? 그럼 나누면 A는 얼마가 나와? 2m/s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이렇게 나오겠지. 어? 요 공식에 넣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똑같이 이 그래프 그려봐도 돼. 자, 빗면을 따라 내려오나 뭐 하나 수평면에서 올라가나 마찰이 없는 상황이라면 똑같이 VT 그래프를 그려볼까? 그지?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해봐. 처음에 P점에서 멈춰 있었잖아. 쭉 굴러 내려오면서 속도가 점점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야. 그지? 일정하게 빨라져가지고 여기 몇 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Q점을 지날 때 속도가 12m/s가 돼 있던 거야. 맞지? 그러면은 요 넓이가 36m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T가 몇 초인지가 구해지겠지. 몇 초야? 이것도 똑같이 12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해준 게 넓이일 텐데 그게 36m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T는 얼마냐면 6초가 나와. 6초. 그럼 얘가 6초가 나온다고. 그럼 가속도는 6초 동안에 12만큼 변했다니까 똑같이 얼마가 나와? 2가 나온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여도 풀이 방법이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니네가 공식에 숙달이 되면 사실 얘가 훨씬 빠르긴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일단 두 가지 방법 얘기했어. 두 가지 방법.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간 얘가 더 오래 걸리잖아. 시간 구한 다음에 가속도 구하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주면 되겠다 이거야. 그죠? 자, 그다음에 14번을 한번 봐볼게요. 14번. 네? 14번을 봐보자. 자, 돌려도 좀만 참아. 14번. 그림과 가와 같이 물체 A가 B로부터 20m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 정지에 있던 B가 A랑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자, A는 오고 있었고요. B는 멈춰 있었지. 근데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20m가 되는 순간 B도 출발한 거야. 야, 멈춰있다 출발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그 옆에 그래프를 보면
VT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A는 계속 같은 속도로 가는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멈춰있던 B는 A와 20m가 되는 순간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간 거야. B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문제에서 여기 겹칠 때가 2초고, 그지? 이때가 3이고, 여기가 4가 나오고, 여기가 6이 나오네. 그지? 그럼 볼게. 옳은 것만 골라라. 옳은 것만 골라라. 자, 0에서 4초까지 A의 이동. 자, 그냥 봐봐. A는 B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3m/s로 쭉 가는 거니까 0에서 4초까지 A의 이동 거리는 그냥 요 밑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0에서 4초가 될 때까지 A는 12m를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그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4초일 때 B의 가속도. 자, 봐봐. B는 그래프가 직선이잖아. 그러면 4초일 때나 2초일 때나 기울기는 어차피 동일하니까 그냥 이 전체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B는 4초 동안 속도가 0에서 6이 된 거잖아. 그러면 B의 가속도는, 그지? A, B라고 쓸게. B의 가속도는 4초 동안 속도가 6m/s만큼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1.5m/s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니은 틀렸고요. A와 B 사이의 최소 거리는 얼마냐? 최소 거리. A와 B 사이의 최소 거리. 또 디귿이 문제네. 그지? A와 봐봐. 잘 들어봐. 최소 거리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여기 지금 보면은 2초가 될 때까지는 말이야. 잘 보세요. 2초가 될 때까지는 B가 삼각형의 면적만큼 갈 때 A는 사각형 면적만큼 A가 간 거리가 더 많지. 맞아? 0초에서 2초가 될 때까지는 A가 간 거리가 B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2초에서 4초 동안을 보자고. 2초에서 4초 동안에는 A가 이만큼 갔을 때 B는 이만큼을 가거든. 더 많이 가는 거야. 맞지? 그럼 그 얘기는 처음에 20m일 때 출발했는데 2초가 될 때까지는 A가 더 많이 가고 B는 조금 가니까 A와 B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 맞지? 근데 2초가 지나고 2초에서 4초까지는 A가 간 거리보다 B가 간 거리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 사이 거리가 늘어나지. 그럼 결국 최소 거리는 2초일 때까지 거리를 비교하면 되는 거야. 처음에 20m 떨어져 있었거든? 잘 봐봐. 처음에 20m 떨어져 있었어. 근데 A는 잘 봐.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단 말이야. 20m 지점이 떨어져 있었어. 근데 2초가 될 때까지 A는 몇 미터 갔냐면 6m를 갔어. 6m. 맞지? 근데 B는 몇 미터 갔어? 3m를 갔거든? B는 여기서 3m를 갔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A하고 B 사이는 3m 가까워진 거 아니냐? 맞지? A가 이쪽으로 6m 갔어. 여기 14m 남았잖아. 맞지? 그런데 B는 3m 갔으니까 결국 17m만큼 떨어져 있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이후로는 B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결국 가장 가까울 때가 17m 떨어져 있을 때. 민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0초에서 2초까지는 A보다 B가 더 조금 가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지지만 2초부터 4초까지는 A보다 B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거리가 오히려 멀어지더라. 따라서 가장 가까워졌을 때는 2초일 때. 그래서 그때 거리는 얼마? 17m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디귿은 어떻다? 틀렸다. 최소 거리는 몇 미터?
17m가 돼야 되겠다. 17m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늦게 온 친구들은 못 들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5번, 8번, 그 다음에 뭐 11번, 요런 거는 뭐 3번도 마찬가지긴 한데, 뒤에 우리 그 운동법칙에서 F는 MA를 좀 얘기를 해야 조금 이게 문제가 풀리는 문제라서, 얘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그지? 넘어가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유낙하 운동 얘기를 할 텐데, 프린트 오늘 안 갖고 온 사람 손 들어봐. 누구지? 아예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명주에도 없고. 아, 너 아까 줬지? 그거 표지만 그냥 띄면 되고, 태민이 없고, 경섭이 없다 그랬고, 유찬이는 있고, 그 다음에 세영이 너는? 지난주에 준 프린트 있어? 어? 그럼 지금 2명만 없는 건가? 팬이 있고, 지금 2명만 없는 거지? 거기에 태민이 너 명준이 지난주에 교재 받았니? 너도 교재 안 받았지? 받았어? 아, 그럼 태민이만 교재 갖다 주면 되는 거네? 아, 지금 선생님 갔다 오긴 시간이 애매한데. 그러면, 일단 내가 프린트 갖고 오긴 할 건데, 자이스토리 168페이지 얘기를 할 거거든. 자유낙하 운동 얘기를 할 거거든. 이따 쉬는 시간에 내가 가져올 테니까, 프린트 있는 사람은 프린트 보시면 되고요. 이제? 프린트 보시면 되고, 프린트 일단 없는 친구들은 자이스토리 168페이지 내용을 참고해서, 자유낙하 운동을 얘기하려고 그래. 자유낙하 운동. 그래서 쉬는 시간에 내가 프린트랑 교재 갖다 줄게. 지금 갔다 오기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자.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걸 할 건데, 자유낙하 운동은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중에 하나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대표적인 경우다 이거야. 자유낙하 운동은 그 뜻이 매우 중요하거든. 자, 자유낙하 운동은 뭐냐? 어떤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연직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라고 해. 잘해봐. 형제. 중력만 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거 떨어뜨려 이렇게. 시끄러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떨어뜨린다고 쳐보자. 여기 소리가 안 나겠지. 떨어져. 그치? 지금 봤지? 그러면서 떨어졌지.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떤 물체가 공중에 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아래 방향으로, 지면을 향하는 방향으로,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중력이란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물체가 떨어질 때는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태연아, 위쪽으로 공기 저항이라는 걸 받아. 그래서 처음에 딱 손을 놓는 순간에는 이 공기 저항이 약간 속력하고 관계가 있거든. 좀 이따 나오겠지만 떨어져서 속력이 빨라지면 공기 저항이 점점 커져. 그래서 얘가 어느 순간에 공기 저항하고 중력이 같아지는 순간이 오거든. 그럼 그때부터는 속력이 또 일정하게 떨어져. 종단 속도라 그래. 아마 학교에서는 종단 속도를 안 배울 테니까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공기 저항이 존재한다. 근데 지금 저기 써놓은 게 뭐냐면 중력만 받는데. 그 얘기는 뭐야? 이거 없다고 치는 거야. 자유낙하 운동이란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에 따로 써있지 않아도 자유낙하 운동은 무조건 공기저항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공기저항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지면 그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문제에 공기저항이 없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공기저항이 없다라는 말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따로 문제에 공기저항이 없다라고 해도 그 말이 안 써 있어도 그냥 무조건 공기저항이 없는 상황인 거야. 자유낙하 운동. 자, 그럼 봐봐. 내가 물체를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지난번에 중력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지상에서 막 몇 킬로, 몇십 킬로일 때는 사실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지지만 적어도 우리가 배우는 자유낙하 운동, 지상에서 몇 미터 이내는 거리에 따라서 중력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고. 얘가 여기 있을 때 받는 중력이나 여기 있을 때 받는 중력이나 여기 있을 때 받는 중력이나 다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야. 떨어뜨린 거를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본 거야. 사진을 찍어 봤더니 자, 놓는 순간이 0초야. 잘 봐. 1초 후에 보니까 얘가 여기를 지나가요. 자, 놓는 순간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겠지? 1초 후에도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 방금 내가 뭐라고? 이때 중력이나 같다 그랬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물체는 떨어지는 내내 계속 같은 크기의 중력을 받는단 말이야. 그치? 우리가 물체가 얘 떨어뜨리면 얘 아래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데 아래 방향으로 계속 같은 크기의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연두색이 중력이야 지금. 떨어지는 내내 중력의 크기는 동일한 거야. 중력은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초 후에 여기 지나가요. 자, 2초 후에 봤더니 여길 지나가는 거야. 3초 후에 봤더니 바닥에 딱 닿는 순간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봐봐. 처음 1초 동안에 이만큼을 갔어. 너무 멀게 그렸다. 1초일 때는 좀 가깝게 그릴게. 2초일 때는 좀 위에다, 여기다. 그래서 보면 처음 1초 동안에 이만큼 갔어. 사실 더 좁아. 그 다음 1초 동안에 이만큼 갔어. 좀 많이 갔지.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더 많이 갔지. 점점점 간거리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같은 1초 동안 간거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을 VT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지? VT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처음에 놓는 순간에 0이었고요. 그지? 얘들아, 더워서 그러니? 에어컨 좀 틀까? 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주는 거지. 그지? 재미있을 만한 파트가 아니지 않냐? 자, VT 그래프를 그리면 쭉 속도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일정하게. 그러면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라며. 맞지? 근데 이때, 자, 가속도라는 거는 참고로 힘이 작용하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물체가 떨어지는 내내 계속 동일한 크기의 중력이라는 힘을 받잖아. 그럼 이 물체는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가속도가 생겨. 그래서 그 가속도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고. 중력 얘기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중력 가속도는 A 대신에 G라고 쓰고요.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쓴다 그랬어. 물론 니네가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10으로 주기도 한다.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이 떨어지는 물체는 있잖아. 떨어지는 물체는 무조건 1초에 얼마씩? 이만큼씩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을 놓으면 1초 후에 무조건 9.8m/s가 돼 있는 거야. 또 1초가 지나면 9.8이 또 빨라져서 19.6m/s가 돼 있는 거야. 3초 후에는 또 9.8이 빨라져서 땅에 닿는 순간에는 29.4가 돼 있는 거야. 그치? 9.8, 19.6, 29.4 이런 식으로 무조건 1초마다 9.8씩 빨라지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잖아. 우리 지난번에 했던 등가속도 운동이랑 똑같아.
다만 요 값이 정해져 있다. 요 값이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등가속도 운동 얘기하면서 요거 하나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러면 물체가 떨어질 때 이동한 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낙하거리가 되겠지. 떨어지는 거리니까 낙하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 등가속도 운동에서 요 1초마다 간 거리의 비를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줬었거든. 1초마다 간 거리의 비는 1대, 3대, 5대, 7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봐봐. 너네 나중에 이런 거 물어보거든. 여기와 여기 사이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요 거리의 비가 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비는 그거의 3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5배.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1357을 꼭 기억하면 좋아. 자유낙하 운동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초에 무조건 9.8이 늘어나니까 실제로 요 값을 계산해 보면 얼마야? 4.9m가 나오거든? 그럼 봐라. 처음 1초 동안에는 얘는 무조건 4.9m를 떨어져. 그러면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그거의 3배를 더 떨어지는 거야. 얼마가 되겠냐? 14.7m를 더 떨어지겠지? 맞아? 그러면 2초가 지났을 때는 꼭대기에서부터 이거 더한 것만큼 내려와 있는 거야. 19.6m만큼 내려와 있는 거라고. 맞아? 1초마다 간 거리야, 이게. 1초마다 간 거리의 비는 이거의 3배, 5배, 7배, 9배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나오니까 너네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얘를 그냥 10으로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10으로 주면 숫자가 더 간단해지지. 얘가 5m. 그럼 얘 15m에서 20m 내려와 있는 거예요. 처음 위치에서부터.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그러면 이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일종의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아까 우리가 썼던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 자유낙하에 맞춰서 쓸 수 있거든. 자, 잘 봐. 이거 중요한 거다. 아까 선생님이 썼던 등가속도 운동 공식 한번 써볼게.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이 하나 있었고, 그지? 두 번째는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이 하나가 있었고, 세 번째는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식이 하나 있었어. 맞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평균 속도는 뭐 굳이 여기 지금 쓰지 않을 때 일단 요 세 개를 갖고 얘기를 해보자. 자, 자유낙하 운동에 맞춰서 요 식을 변형해 보는 거야. 자, 봐라. 해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 V는 뭐냐면 보통은 내가 떨어뜨리는 순간의 속도가 V0 이게 0이거든. 자유낙하는. 그리고 V라 하면 보통 땅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를 말하는 거야. 근데 잘 봐. 그러면 땅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에다 시간을 곱한 거랑 갖다 돼 있잖아. 그런데 자유낙하 운동은 무조건 V0가 0이야. 0의 속도 시작이잖아. 요 항은 다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공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V는 AT인데 자유낙하 운동에서 가속도 A는 중력 가속 아까 G라 그랬지. A 대신에 G만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뭐다고? 자, 봐봐. 여기서 V는 지면에 닿는 순간에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중력 가속도가 9.8인데 바닥에 3초 만에 떨어졌대. 9.8 곱하기 3 하면 바닥에 닿는 순간 속도가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공식은 S잖아. 이동거리인데 자유낙하에서 이동거리라는 게 결국 떨어뜨린,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떨어뜨려서 바닥에 닿았어. 그때까지 이동거리는 결국 떨어뜨린 높이가 되는 거잖아. 요거만 하고 쉬자고. 봐. 그러면 높이기 때문에
S 대신에 H라고만 쓰는 거야, H. 떨어뜨린 높이는 어차피 요건 0이라며, V0가 0이니까 그럼 뭐랑 같다? 2분의 1 GT제곱이라고 바꿔 쓰면 돼. A 대신에 G만 쓰면 돼.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유낙하 운동에서 떨어뜨린 높이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되게 중요해. 뭐랑 관계가 있냐면 바닥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관계가 있어. 그래서 공식이 어려우면 일단 이 관계 꼭 기억해야 되거든. 떨어뜨린 높이는 바닥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 제곱에. 그래서 나중에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봐. 만약에 높이가 H인 곳에서 내가 물체를 떨어뜨렸더니 바닥에 T초 만에 떨어졌대. 그러면 내가 만약에 2H 높이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바닥에 닿는데 몇 초 걸려? 이렇게 물어본다. 맞지? 자, 몇 초 걸릴 것 같아? 자, 얘랑 비교하면 떨어뜨린 높이가 몇 배지? 2배지. 2배가 되려면 시간은 몇 배가 돼야 돼? 루트 2배가 돼야 되겠지. 시간의 제곱하고 비례한다 했으니까 얘가 바닥에 T초 만에 떨어졌으면 얘는 바닥에 루트 2T초 만에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줘.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공식을 자유낙하 운동에 맞춰서 변형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잘 봐. A 대신에 G를 쓰고요. 이동거리 대신에 높이를 쓴다 그랬지? 그럼 봐봐. EGH는 V0는 어차피 0이니까 없는 거잖아. 그럼 뭐랑 같다? V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 V에 대해서 정리하면 V는 루트 EGH. 요것도 잘 기억하세요.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그러니까 내가 떨어뜨린 높이만 알면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도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요거 세 개. V는 GT, H는 2분의 1 GT제곱, V는 루트 EGH.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자유낙하 운동에 맞춰서 바꾼 거야. 그제? 그러면 또 얘도 요걸 갖고 얘기하자면 떨어뜨린 높이는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 제곱하고 비례한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똑같아. 내가 H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바닥에 닿는 순간 V래. 2H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닿는 순간 속도는 얼마다? 루트 2V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 관계를 꼭 기억해야 돼. 직접적으로 공식에 넣어서 계산할 일은 많지 않을 거야. 요 관계만 기억해도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